안녕하세요. KMI 해외 시장 분석센터 양성입니다. 해외 시장 분석센터에서는 수산식품 수출 기업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국가의 최신 비관세 장벽 이슈를 담은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국에서 도입한 포장 전면 영양 표시 제도와 수출 제품의 라벨링 주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대사질환과 비만 등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식문화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의 성분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클린 라벨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포장 전면 영양 표시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 전면 영양 표시는 표시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식품 차등화 유형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손쉬운 비교를 위해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경고 유형은 유해 성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식품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성분 강조 표시 유형은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라벨 가시성을 계산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양성분 함량을 요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장 전면 영양 표시 유형을 바탕으로 국가별 라벨링 적용 대상 및 표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현재 개별 회원국 중심으로 영양 등급 표시제인 뉴트리스코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총 9개국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은 프랑스 공중보건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스코어는 영양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부정 성분과 긍정 성분으로 나눈 후 함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정 성분에 해당하는 열량과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함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인 E등급에 가까워지고 긍정 성분인 식이섬유, 단백질, 과채 및 콩류 함량이 높을 경우 건강에 좋은 식품을 뜻하는 A등급이 부여됩니다. 뉴트리스코어 제도는 등급별 색상의 차이를 두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경고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2026년부터 캐나다는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이 권장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에 경고 기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수출 제품의 영양 성분 함량을 살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고 기호는 돋보기 모양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영양 성분의 명칭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나란히 표시하거나 각 언어로 표시한 라벨을 분리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식품 라벨링 규정에서 경고 기호의 위치와 면적, 표시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캐나다로 수출하는 제품에 경고 기호를 표시한다면 반드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멕시코 역시 특정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에 대해 경고 기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고 대상은 열량,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으로 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팔각형 형태의 경고 기호를 포장 전면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해당하는 경고 기호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 성분을 과도하게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 또는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총 3단계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함량 기준을 강화한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전까지 수출 기업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또한 멕시코와 유사한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탕,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열량 등을 과도하게 함유한 식품에 경고 기호 표시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제합니다. 이와 더불어 감미료 또는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에도 별도의 경고 표시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고 기호는 제품 전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해야 하며
전면 표면적의 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는 등 가시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2026년 2월 포장 전면 영양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이 표시 대상으로 성분별 함유 비율을 산출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제도는 식품의 영양 정보를 요약하여 제품 전면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어 일반 소비자용 가공식품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영양 성분의 함량 정보가 주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주요국의 포장 전면 영양 라벨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해당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의 경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은 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의 정보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유통제품 과반수 이상이 뉴트리 스코어를 표시하고 있어 수출 제품의 영양 정보 표시가 중요한 선택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별 포장 전면 영양 표시제를 바탕으로 한국 수산식품 수출 전반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표시 국가의 경우 라벨 미부착 시 수입 또는 유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적용 대상과 표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양 성분 기준과 계산 방식이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공식 기준에 따라 영양 성분의 함량을 산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출 대상국에서 포장 전면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 기재 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전면 영양 라벨 제도와 건강 트렌드를 고려해 식품 구성 개선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익한 영양 성분을 추가하거나 원료 배합을 조정하는 등 개발 단계에서부터 성분 개선을 반영한다면 보도와 건강한 제품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 내용을 참고하시어 포장 전면 영양 라벨 부착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